거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감히 운전기사가 회장님 피아노에 손을 대?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제 잘리는구나. 끝이다. 모든 걸 체념하고 뒤를 돌아본 그 순간 예상했던 회장님의 고함 대신 믿을 수 없는 제안이 날아왔습니다. 놀라워. 너 나한테 피아노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대기업 회장의 딸과 운전기사, 어울려선 안 될 두 사람의 은밀한 피아노 레슨. 이 위험한 비밀이 어떤 파장을 불러오게 될까요? 재벌가 저택의 밤,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연주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챕터 운명적 만남. 늦은 밤 11시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한 대성그룹 한철민 회장의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평소라면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을 대저택이 오늘만큼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회장의 3일간 해외 출장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강민우가 현관에서 마지막 직원을 배웅한 후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28세의 민우는 대성그룹에서 한철민 회장 전용 운전기사로 일한 지 2년째였습니다. 키 180cm의 단정한 외모에 항상 정중한 말투를 유지하는 민우였지만 오늘만큼은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민우가 거실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감히 구경도 못했던 저택 내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값비싼 그림들, 그리고 거실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저건. 민우의 발걸음이 피아노 앞에서 멈췄습니다.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봤지만 회장이 없을 때는 보안 시스템도 최소한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딱 한 번만 만져볼까? 아니야, 미쳤어, 강민우. 걸리면 바로 해고야. 그래도 정말 딱 한 번만. 민우가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흘렀습니다. 5년 만에 만지는 피아노였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저택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점차 깊어지는 선율. 민우의 눈이 감겼습니다. 서울대 음악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이 천재적 감성이라고 칭찬하던 그 시절이.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학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민우는 휴학계를 내고 아르바이트에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보고 있지? 나 아직 포기 안 했어. 나 아직 손 안 굳었어, 엄마. 민우의 연주는 점점 격정적으로 변했습니다. 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손끝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세상에 자신과 피아노만 존재하는 것처럼.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작스러운 탄성에 민우의 연주가 멈췄습니다. 급히 돌아봤습니다. 거기에 한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25세의 소연은 평소 TV에서만 보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편안한 집에서 입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진한 화장 대신 맨 얼굴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아가씨. 저기.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민우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사과하지 말고 계속해봐. 소연의 목소리는 평소 방송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당장 나가겠습니다. 감히? 그런 말하지 마. 내가 살다 이렇게 가슴 찡한 연주는 처음 들어봐서 그래.
도망가지 말고 이리 와봐. 소연이 천천히 피아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민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전 그냥 회장님께서 해외 출장 가셔서 아무도 안 계신 줄 알고 주제넘게. 아빠 없으면 기자는 숨도 쉬지 말란 법 있어. 그리고 나 원래 오늘 서울에 없었어. 부산 친구 결혼식 갔다가 펑크가 나서 그냥 올라온 거야. 몰래 자고 가려고 했더니 내 피아노 소리에 깬 거고. 소연이 피아노 뚜껑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거 아빠가 나 23살 생일 때 사준 거야. 비싼 돈 주고 사왔으면 뭐해? 2년 동안 장식품 신세였는데 내 덕분에 오늘 처음 제대로 된 소리를 냈네. 민우가 놀랐습니다. 아가씨께서는 피아노를 안 치시나요? 치긴 치지. 근데 너처럼은 못 쳐. 레슨 안 받은 지도 오래됐고, 솔직히 말해서 흥미 잃은 지 오래야. 소연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만 미안해해.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지. 우리 집 피아노가 이렇게 구슬픈 소리를 낼 줄 누가 알았겠어? 소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강 기사. 아니지.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전공자지? 어디 음대 나왔어? 민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소연의 진지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서울대 음악대학 다녔습니다. 졸업은 못하고 중퇴했지만요. 뭐? 서울대? 아니, 거길 들어갔는데 왜 그만뒀어? 집안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졌습니다. 등록금 낼 돈도 없어서. 소연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그 재주를 썩히고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야? 네. 하지만 후회는 안 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회장님 덕분에 월급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민우의 말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방금 연주한 거 쇼팽 녹턴 20번 맞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 놀라워요. 아가씨도 아시는군요. 나도 어릴 때부터 피아노 좀 쳤거든. 물론 흉내만 내는 수준이지만. 소연이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야, 강 기사. 나랑 거래 하나 하자. 네. 거래라니요? 피아노. 나한테 좀 가르쳐줘. 민우가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냥 운전기사고. 아가씨한테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교수님들이 줄을 섰을 텐데요. 훌륭한 선생님? 나도 비싼 돈 주고 유명하다는 교수들한테 많이 배워봤어. 근데 다들 따분해. 악보대로만 치라고 잔소리나 하고. 근데 방금 내 연주는 달랐어. 진짜 마음으로 치는 게 느껴졌다고. 소연의 말에 민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에게 피아노를 가르친다는 것. 음대에 다닐 때 꿈꿨던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론적인 것만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지겨워. 너는 다르잖아.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게 연주에서 느껴져. 소연이 다시 건반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마치 민우의 연주를 따라 하려는 듯이. 하지만 회장님께서 알게 되시면 아빠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어차피 아빠는 내가 뭘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셔. 소연의 말에서 약간의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 많지 않아. 회사 일이 더 중요하시거든. 그래서 이런 기회가 더 소중한 것 같아. 민우가 갈등했습니다. 계급의 차이, 신분의 벽을 넘나드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한 회장이 알게 된다면 즉시 해고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연의 순수한 눈빛과 음악에 대한 간절함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첫째, 이 일은 우리만의 비밀이어야 해요. 둘째,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는 것. 셋째, 민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셋째는 정말 진심으로 배우고 싶으시다면 저도 진심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심심풀이로 생각하신다면 사양하겠어요. 소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약속해. 나 정말 진심이야. 너처럼 피아노를 치고 싶어? 소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악수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둘 다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 아가씨 시간에 맞춰서. 아가씨 말고 이름으로 불러줘. 소연이라고. 하지만 그럴 수는. 선생님과 제자 사이인데 이름으로 부르는 게 맞지 않아? 민우가 당황했지만 소연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연 씨, 그리고 난 너를 뭐라고 부르면 돼? 강민우입니다. 민우, 좋은 이름이네. 그럼 민우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될까?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민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지 얼마나 오래된 일인가. 과분합니다. 과분하지 않아. 방금 연주 들어봤잖아. 이때 저택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했습니다. 경비 아저씨일 거야. 밤에 순찰 돌거든. 소연이 창문으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맞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내일 아빠가 돌아오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민우가 일어나려는데 소연이 말했습니다. 민우 선생님 고마워. 정말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음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서로를 향한 호감이 싹트고 있었다는 것을 아직 명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저택에서 서로 다른 세상에 살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챕터 갈등의 고조. 한철민 회장이 출장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회장의 모습을 보며 민우는 안도했습니다. 소연과의 그날 밤 일은 들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민우 씨, 오늘 오후 3시에 소연 아가씨를 강남역으로 모셔다 드리세요. 비서실장의 말에 민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소연과의 첫 만남 이후 일주일 동안 그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이 돌아오면서 평상시와 같은 일과로 돌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2시 50분, 민우는 저택 앞에서 차를 대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3시에 소연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소연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뭔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가씨. 민우가 차문을 열어주며 인사했습니다. 소연이 타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 선생님, 내일 밤에 시간 있어요? 민우는 룸미러로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민우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아버지가 지방 출장을 가세요. 하루 종일 안 계실 거예요. 아, 혹시 약속 지킬 수 있을까요? 민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 주 동안 그날 밤을 계속 생각해왔습니다. 소연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알겠습니다. 몇 시쯤 뵐까요? 8시 어때요? 그때쯤이면 다른 직원들도 다 퇴근했을 거예요. 강남역에 도착해서 소연을 내려주며 민우는 소연의 손에 작은 종이가 들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소연이 차에서 내리면서 그 종이를 살짝 민우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내일 8시 거실에서 마이너스 소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8시
민우는 다시 저택의 거실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연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집에서 입는 옷차림이었고 피아노 앞에 악보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민우 선생님. 제가 약속했으니까요. 민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진지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뭐부터 시작할까요? 먼저 소연 씨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해야겠어요. 평소에 어떤 곡들을 연주하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소연이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강아지 왈츠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무난했지만 민우의 예리한 귀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렸습니다. 어떠세요? 기본기는 충분히 되어 있어요. 하지만 민우가 소연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소연의 손가락 자세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손목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손가락이 평평해지는 경우가 많네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소연의 손을 잡고 올바른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소연의 손은 생각보다 작고 부드러웠습니다. 이렇게 손목은 자연스럽게 내리고 손가락은 둥글게 유지해 주세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민우가 급히 손을 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괜찮아요.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제가 배우죠. 하지만 소연의 볼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레슨은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민우는 생각보다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인내심이 있었고 설명도 쉽게 잘했습니다. 소연 역시 좋은 제자였습니다. 빨리 이해했고 집중력도 뛰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벌써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네요. 소연의 얼굴에 아쉬움이 역력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피아노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민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일정을 확인해 보고 가능한 시간에 연락드릴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철민 회장의 출장이나 늦은 회의가 있는 날이면 민우와 소연은 비밀리에 만나 피아노 레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지만 점차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민우 선생님, 이 부분 좀 봐주세요. 소연이 연주하던 중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민우를 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우는 소연 옆에 앉아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거리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페달을 좀 더 섬세하게 사용하셔야 해요. 민우가 발로 페달을 밟으며 설명했습니다. 소연은 민우의 모든 움직임을 집중해서 지켜봤습니다. 민우 선생님은 언제부터 피아노를 시작하셨어요? 레슨이 끝난 후 소연이 물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7살 때요. 어머니께서 피아노 학원에 보내주셨거든요. 어머님도 음악을 하셨나요? 민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니요. 그냥 제가 음악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아보시고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편찮으시거든요. 요양병원에 계세요. 소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우가 피아노를 포기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매주 뵈러 가요. 그때만큼은 제가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드려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피아노를 하고 계시잖아요. 민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게 피아노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남의 집에서 몰래. 민우 선생님, 소연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음악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말에 민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편 저택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께서 요즘 피아노를 자주 치시는 것 같네요. 가정부 김 여사가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예전에는 거의 안 치셨는데. 그리고 강 기사님도 요즘 늦게까지 남아 계시는 일이 많아졌어요. 아, 그건 회장님이 야근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지만 예리한 김 여사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집에 온 한철민 회장이 거실에서 피아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연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구나. 회장은 드물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연이 예술에 관심을 갖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들어서려는 순간 피아노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벌써 오셨어요? 응, 일찍 끝나서. 피아노 치고 있었구나? 네, 요즘 취미로 다시 시작했어요.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누구한테 배우고 있니? 소연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냥 혼자서요. 예전에 배운 걸 다시 연습하고 있어요. 한철민은 의심스러워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요. 아빠가 눈치채는 것 같아요. 민우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잠시 중단하는 게 좋겠네요. 하지만 소연의 답은 의외였습니다. 싫어요. 지금 그만두면 너무 아쉬워요. 며칠 후 한철민 회장이 이틀간 부산 출장을 떠났습니다. 소연은 즉시 민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우 선생님, 이번에는 시간이 좀 여유로워요. 좀 더 제대로 된 레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레슨이요? 네, 지금까지는 항상 시간에 쫓겨서 했잖아요. 이번에는 천천히 충분히 해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7시 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소연은 이미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민우 선생님,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곡을 연주해 드릴게요. 소연이 연주하기 시작한 곡은 쇼팽의 녹턴 9번이었습니다. 민우가 그날 밤 처음 연주했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연주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감정 표현까지 놀랄 만큼 발전해 있었습니다. 어때요? 연주를 마친 소연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빨리 늘 줄은 몰랐어요. 민우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민우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예요. 아니에요. 소연 씨의 실력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민우 선생님, 네, 저한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왜 저를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망설이는 것 같았는데 민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 자신도 그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오랫동안 피아노를 멀리 했거든요. 그럼 지금은? 지금은? 민우가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진지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연 씨가 정말 음악을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 잘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것뿐인가요? 소연의 질문에 민우가 당황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민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레슨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꾸 소연이 생각났습니다. 소연의 웃음소리, 진지하게 연주하는 모습, 가끔 보이는 외로운 표정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민우의 솔직한 답에 소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요즘 이상해요.
이상하다뇨? 피아노 레슨이 끝나면 아쉬워요. 그리고 다음 레슨이 언제인지 계속 생각하게 되고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소연 씨, 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민우의 말에 소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왜요? 우리는 신분이 다르잖아요. 신분? 소연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민우 선생님, 저한테 신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는 그냥 피아노 배우는 학생이고, 민우 선생님은 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인데, 왜 신분을 따져야 해요? 소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뭐가 문제예요? 제가 민우 선생님을 좋아하게 된 게 문제예요? 그 말이 나온 순간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감정을 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소연 씨,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소연이 당황해서 돌아서려 했지만 민우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소연 씨를 좋아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 동안 쌓여온 감정이 마침내 표면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아, 아빠 왔다. 한철민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부산 출장이 하루 일찍 끝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손을 놓고 거리를 벌렸습니다. 소연은 재빨리 피아노 앞에 앉았고 민우는 어디에 숨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소연아, 거실에 있니?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챕터 발각의 순간. 소연아, 거실에 있니? 한철민 회장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우는 급히 주위를 둘러봤지만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소연은 재빨리 피아노 연주를 시작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건반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빠, 벌써 오셨어요? 소연이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산 회의가 일찍 끝나서 돌아왔다. 그런데 한철민이 거실에 들어서면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리한 눈이 거실을 훑어봤습니다. 피아노 위에 놓인 두 개의 찻잔, 소파에 놓인 민우의 재킷, 그리고 피아노 의자 옆에 떨어진 악보. 누가 왔었니? 아무도요. 혼자 있었어요. 하지만 한철민의 시선이 베란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커튼 뒤에 숨은 민우의 그림자가 살짝 보였던 것입니다. 거기 누구지? 한철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커튼 뒤에서 나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민우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철민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우, 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아빠, 제가 설명할게요. 소연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민우 씨가 저한테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피아노를? 너희 둘이? 한철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제가 부탁한 거예요. 민우 씨가 음대 출신이라서. 음대 출신? 한철민이 민우를 째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대 음악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럼 왜 운전기사를 하고 있어? 가정 사정상 중퇴하게 되어서. 중퇴? 한철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감히 내 딸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빠, 거짓말이 아니에요. 소연이 아버지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우 씨는 정말 훌륭한 피아니스트예요. 제가 한 달 동안 배워보니까 알겠어요. 한 달 동안? 한철민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너희 둘이 한 달 동안 내 몰래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저희는 단순히 레슨만. 민우가 말하려 했지만 한철민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네가 감히 내 딸과. 한철민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장 보안팀에 연락해서 이놈을 내보내라. 아빠 안 돼요. 소연이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우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운전기사 주제에 감히 내 딸에게 접근해서. 주제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주제로 나누시는 거예요? 소연아, 넌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저도 충분히 알아요. 그리고 민우 씨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30세의 잘생긴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는 한눈에 봐도 상류층 출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준호야, 잘 왔다. 한철민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들어온 남자는 태양건설 전무이자 소연의 약혼자로 지정된 박준호였습니다. 소연아, 오랜만이야. 박준호가 소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소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준호 오빠, 왜 여기에? 아버님께서 연락하셔서.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 심각한 문제더군. 박준호의 시선이 민우에게 향했습니다. 눈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운전기사인가요? 그래, 강민우라는 놈이야. 한철민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감히 내 딸에게 접근해서 무슨 피아노 레슨이라는 핑계로. 핑계가 아니에요.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피아노 레슨이었어요. 그리고 민우 씨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고요. 박준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소연아, 네가 너무 순수해서 모르는 것 같은데 세상에는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하게 피아노만 가르치려고 했을까? 대성그룹 회장 딸이라는 걸 모르고. 박준호의 말에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그럼 뭐야? 진짜 사랑이라도 되는 거야? 박준호의 비꼬는 말에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한철민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소연아, 대답해봐. 혹시 이 남자한테. 네. 소연의 대답이 거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네. 뭐가 네야? 저 민우 씨를 좋아해요. 한철민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소연아, 네가 지금 뭔 소리를. 그리고 민우 씨도 저를 좋아해요. 소연이 민우 옆으로 가서 섰습니다. 민우는 당황했지만 소연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미친. 소연아, 넌 정신이 나갔어. 저 정신 멀쩡해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정신이 맑아요. 박준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아, 현실을 봐. 너와 이 사람은 사는 세계가 다르잖아. 세계가 다르면 어때서요? 어떠냐고? 넌 재벌가 딸이고 이 사람은 운전기사야. 만약 결혼이라도 한다면 언론에서 뭐라고 하겠어? 대성그룹 주가는 어떻게 되고? 주가가 뭐가 중요해요? 저한테는 민우 씨가 더 중요해요. 한철민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딸을 잘못 키웠나? 아빠는 잘못 안 하셨어요. 다만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시는 게 잘못이에요. 돈으로만? 한철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연아,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그럼 돈만으로는 살 수 있어요? 준호 오빠와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연의 말에 박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소연아,
우리는 잘 어울려. 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서로를 이해해. 이해요? 오빠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대성그룹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저와 결혼하면 태양건설과 대성그룹이 합병될 수 있다는 걸 모를 줄 알았어요? 박준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연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시선이 민우에게 향했습니다. 제가 분수를 모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민우 씨, 소연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우가 한철민을 직시했습니다. 저는 절대 소연 씨를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피아노 레슨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한철민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진심으로 소연 씨를 사랑합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랑? 한철민이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놈이 사랑을 안다고? 사랑이 뭔지나 알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한철민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분명히 해주지. 한철민이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민우, 넌 당장 해고다. 그리고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빠. 소연이 소리쳤지만 한철민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언론에 이 일이 흘러나가기라도 하면 너와 내 가족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겠지?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철민은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절대 그런 일은 믿을 수 없어. 너 같은 놈들은 돈만 주면 뭐든지 하잖아. 아빠, 그만해요. 소연이 아버지와 민우 사이에 섰습니다. 민우 씨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소연아, 넌 조용히 해. 한철민이 소연을 밀쳤습니다. 소연이 뒤로 넘어질 뻔했지만 민우가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한철민이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대. 한철민이 민우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해야죠. 박준호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강민우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소연이와 결혼해서 뭘 할 건가요? 저는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소연이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을 제공할 수 있나요? 민우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답이 없네요. 그럼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소연이가 당신 수준에 맞춰서 살 수 있을까요? 준호 오빠. 소연이 화를 냈지만 박준호는 계속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사랑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안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소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민우 씨? 박준호 씨 말이 맞아요.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아직 소연 씨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현실이에요. 민우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는 형편이에요. 꿈도 포기한 지 오래됐고요. 그럼 다시 찾으면 되잖아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고요. 소연 씨의 도움을 받아서 꿈을 찾는다고요? 민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제 꿈이 아니라 소연 씨 덕분에 이뤄지는 꿈이에요.
소연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철민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나마 정신이 남아있구나. 민우가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 씨, 저와 함께하면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건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소연 씨가 불행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민우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민우가 돌아서려는 순간 소연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소연 씨, 저 정말 민우 씨를 사랑해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민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뿌리쳤습니다. 저도 정말 사랑했어요. 과거형으로 말한 민우의 말에 소연이 무너졌습니다. 민우 씨, 민우가 한철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다시는 소연 씨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박준호에게도 말했습니다. 소연 씨를 부탁드립니다. 박준호가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민우가 마지막으로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행복하세요. 민우가 거실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거실에는 소연의 흐느끼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한철민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하지만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갈등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소연의 마음속에서는 민우를 향한 사랑이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박준호에 대한 반감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별은 했지만 진정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4챕터 절망 속에서 만난 희망. 민우가 대성그룹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원룸 고시원 같은 그의 집은 을씨년스럽기만 했습니다. 여러 운송회사를 돌아다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대기업 운전기사 출신이라는 이력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가 없네요. 또 다른 회사에서 거절당한 민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우 님이시죠? 어머님 병원비가 한 달째 밀려 있습니다. 민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이해는 하지만 규정이 있어서요. 이번 주 안에 정리해 주시지 않으면. 전화가 끊어진 후 민우는 허탈하게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1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우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우야 있어? 친구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우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야, 너 요즘 왜 연락도 안 받아? 걱정됐잖아. 정우가 민우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미안, 정우야. 요즘 좀. 야, 너 완전 망가졌네. 무슨 일 있었어? 민우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소연과의 만남, 사랑, 그리고 가혹한 이별까지. 미친. 진짜 드라마네. 그런데 너 진심이었어? 응. 지금도?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해야지. 정우가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뭘로? 나한테 뭐가 있다고. 야, 너 피아노 치잖아. 그걸로 뭘 어떻게 해? 학교도 중퇴했는데. 야, 학력이 전부가 아니야. 실력이 중요하지. 하지만 일단 병원비부터 해결하자. 내가 조금 빌려줄 테니까. 정우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정우야, 고마워. 하지만 난 이미 됐고, 그리고 피아노 학원이나 레슨 같은 것도 알아봐.
너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정호의 격려에 민우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감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피아노 강사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정식 졸업장을 요구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는 정식 음대 졸업생만. 학원 이미지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계속된 거절에 민우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작은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아요. 시간당 15,000원. 그래도 괜찮겠어요? 학원장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우는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머니 병원비에는 보탬이 될 것이었습니다. 첫 출근을 하던 날 민우는 작은 피아노 학원의 분위기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7살 아이가 어려워하자 민우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해보자. 음악은 급하게 하면 안 돼. 우와, 선생님 정말 잘 가르쳐요. 아이의 순수한 칭찬에 민우는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이었습니다. 레슨을 마치고 학원을 나오던 민우는 근처 공원을 지나게 됐습니다. 공원 한 구석에서 누군가 혼자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야외 공연장에 오래된 피아노 앞에 앉은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연주되고 있는 곡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이었습니다. 민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감정이 민우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민우는 자연스럽게 박수를 쳤습니다. 브라보! 노인이 돌아봤습니다. 70세 정도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고마워요. 오랜만에 들어주는 사람이 있네요.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민우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라흐마니노프를 저렇게 감정 깊게 연주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음악을 아시는 분이군요. 노인이 민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전공자세요? 네. 그랬었죠. 그랬었다는 건? 민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줬습니다. 노인은 끝까지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음악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요. 노인이 피아노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보세요. 저는 한 곡만 들려주시겠어요? 제 귀가 정확한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민우는 망설이다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쇼팽의 발라드 1번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자 노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민우의 연주에는 순수한 열정과 깊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음악성만큼은 탁월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연주가 끝나자 노인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연주를 하시는 분이 왜 음악을 포기하셨나요? 포기한 게 아니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노인이 민우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은 정은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은아.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였던 그 정은아였습니다. 정은아 선생님? 설마 그 유명한. 네, 맞아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민우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상으로 여겨왔던 피아니스트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정말 영광입니다. 영광은 저에게예요. 오랜만에 진짜 음악을 하는 사람을 만났네요.
정은아가 민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 안에는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많은 상들이네요. 민우가 벽에 걸린 각종 수상 기록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다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음악을 사랑하는 노인일 뿐이죠. 정은아가 차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그렇게 연주할 수 있죠? 기술적인 완성도보다 감정 표현이 훨씬 뛰어나던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그래서요. 마음이 요즘 많이 힘든 일이 있어서요. 그게 음악에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정은아가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민우가 놀라며 정은아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시죠? 음악에 다 나와 있어요. 사랑과 이별의 아픔이. 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노인은 정말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셨나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너무 다른 세계 사람이라서. 다른 세계? 민우가 소영과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정은아는 끝까지 조용히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음악이 있잖아요. 정은아의 말에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음악만으로는 안 돼요. 정말요? 음악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나요? 정은아가 일어나서 자신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은아가 연주하기 시작한 곡은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주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부모님이 반대했죠. 저는 그냥 가난한 음악학도였으니까. 연주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그 사람 집 앞에서 피아노를 쳤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얻었죠. 지금 제 아내예요. 민우가 놀란 표정으로 정은아를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돈이나 지위보다 훨씬 강력하죠. 하지만 저는 실력이 부족하다고요? 방금 연주 들어봤잖아요. 충분해요. 정은아가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만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좋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이 저를요? 네. 재능이 아까워요. 그리고 정은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제자를 가르치고 싶어요. 민우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아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레슨비는 신경 쓰지 마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진심으로 음악에 임해야 해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요. 네. 민우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콩쿠르에 나가보는 게 어때요? 콩쿠르요? 네. 서울국제 피아노 콩쿠르가 있어요. 거기서 입상하면 음악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민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랫동안 포기했던 꿈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정은아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소연 씨를요? 음악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만난 희망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해요. 지금부터는 정말 힘들 거예요.
정은아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루 8시간씩 연습해야 해요. 견딜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죠. 그날 밤 민우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소연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음악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소연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민우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운명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만난 새로운 희망이 민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예정이었습니다. 5챕터 꿈의 실현. 정은아 선생님과의 레슨이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8시간씩의 혹독한 연습에도 불구하고 민우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력은 놀라운 속도로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2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정은아가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는 이미 같은 곡을 10번도 넘게 연주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건반 위에서 민우의 손가락이 춤을 췄습니다. 5개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깊이 있는 연주였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는 물론 감정 표현까지 완벽했습니다. 멈춰요. 정은아가 연주를 중단시켰습니다. 민우는 실망한 표정으로 손을 멈췄습니다. 또 틀렸나요? 아니에요. 완벽했어요. 정은아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콩쿠르에 나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민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5개월 동안의 피나는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국제 피아노 콩쿠르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예선이 2주 후에요. 벌써요? 네. 준비는 충분히 했으니 이제 실전에서 보여줄 때예요. 민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증명할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없었다면 감사는 콩쿠르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나서 해요. 정은아가 민우의 어깨를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민우 씨,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요? 예선 심사위원 중에 김정희 교수님이 계세요. 민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정희 교수는 그가 서울대에서 사사했던 은사였습니다. 교수님이 계신다고요? 네. 아마 민우 씨를 알아보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중퇴해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실력만 중요해요. 그날 밤 민우는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5개월 동안 피아노 레슨비는 정은아 선생님이 받지 않으셨고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받는 작은 급여로도 병원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민우야, 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 보였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우가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콩쿠르에 나간다고 했지? 잘 될 거야. 엄마도 응원해 주실 거죠? 물론이지. 엄마가 제일 크게 응원할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엄마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해서.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잘못 없어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민우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5개월 동안의 모든 노력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콩쿠르 예선 당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는 전국에서 모인 실력 있는 피아니스트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무대 옆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되세요? 옆에서 기다리던 젊은 피아니스트가 말을 걸었습니다. 조금요. 당신도 긴장되시나요? 많이요. 저는 줄리어드를 졸업하고 처음 한국에서 콩쿠르에 나가는 거라서. 민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들 같았습니다.
자신만 특별한 학력이 없는 것 같아 위축됐습니다. 강민우 씨, 준비되셨나요? 스태프가 민우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그의 차례였습니다. 무대에 올라선 민우는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심사위원석에 앉은 김정혜 교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교수는 놀란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객석 뒤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지만 민우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소연 씨가 왔구나. 민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 앞에서 최고의 연주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민우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연주할 곡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1악장이었습니다. 정은하 선생님과 함께 5개월 동안 갈고 닦은 곡이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콘서트홀 전체가 민우의 음악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5개월간의 모든 노력, 소연에 대한 사랑, 음악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연주였습니다. 객석의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연주를 들었습니다. 민우의 음악에는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성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20분간의 연주가 끝나자 콘서트홀 전체가 기립박수로 변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는 깊게 인사하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해냈다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30분 후 결과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예선 통과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강민우.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민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해냈습니다. 축하해요. 정은하 선생님이 달려와서 민우를 껴안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본선에서 더 잘해야죠. 그 순간 민우의 시선이 로비 한 구석에 머물렀습니다. 소연이 그곳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민우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5개월 만에 재회였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멋진 연주였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떻게 알고? 김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5개월의 시간이 흐른 만큼 서로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5개월 동안 뭐 했어요? 피아노 연습했어요. 하루 8시간씩? 8시간씩? 네. 정은하 선생님이라는 분께 배웠어요. 소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은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민우가 지난 5개월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절망 속에서 만난 정은하 선생님, 혹독한 연습, 그리고 오늘의 성공까지. 정말 대단해요. 저는 그동안 소연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소연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소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준호 오빠와 약혼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약혼이요?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그럼 축하드려야겠네요. 민우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우 씨. 네. 저 아직도 민우 씨를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민우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약혼을 하기 싫어요. 정말 하기 싫어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5개월 동안 매일 민우 씨 생각만 했어요.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민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습하는 동안 내내 소연을 생각했습니다. 저도 소연 씨를 잊을 수 없었어요. 그럼 소연이 희망에 찬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아니에요. 소연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 씨는 달라졌어요. 이제 당당하게 저희 사랑을 지켜낼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네. 제가 아빠한테 다시 말해볼게요. 이번에는 달라요. 민우 씨가 이런 성과를 냈잖아요. 그날 밤 소연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약혼식을 취소하고 싶어요. 한철민이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민우 씨와 다시 만났어요. 한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그놈이 또? 아니에요. 우연히 만났어요. 그런데 아빠, 민우 씨가 피아노 콩쿠르에서 예선을 통과했어요. 콩쿠르? 서울국제 피아노 콩쿠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한철민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콩쿠르 하나 통과했다고 뭐가 달라져?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민우 씨는 인정받는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어요. 소연아, 현실을 봐. 피아니스트로 얼마나 벌 수 있겠어?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해. 특히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을 생각하면. 소연이 답답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돈과 지위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본선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민우는 더욱 열심히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이번에는 쇼팽 피아노 소나타 2번 장송행진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죽음과 부활, 절망과 희망을 모두 담고 있어요. 정은아가 설명했습니다. 민우 씨의 지난 경험과 잘 맞는 곡이죠. 본선 당일 콘서트홀은 더욱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음악계 관계자들과 언론진도 몰려왔습니다. 민우가 무대에 오르자 소연이 객석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변장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연주할 곡은 쇼팽 피아노 소나타 2번입니다. 민우가 객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곡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민우의 시선이 소연에게 향했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민우의 연주는 완벽했습니다. 5개월간의 모든 노력과 사랑이 음악에 녹아들었습니다. 1악장의 격정적인 선율에서 시작해 2악장의 부드러운 스케르초, 3악장의 장엄한 장송행진곡, 그리고 마지막 4악장의 폭풍 같은 프레스토까지 연주가 끝나자 콘서트홀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관객들이 일어나서 열광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과 발표는 30분 후였습니다. 제3회 서울국제 피아노 콩쿠르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민우는 긴장한 채 무대 위에서 기다렸습니다. 강민우.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민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대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트로피를 받는 민우의 모습을 보며 소연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로 해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로비에서 축하 인사를 받는 민우 앞에 김정혜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민우야, 정말 자랑스럽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중퇴했을 때는 정말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 기쁘구나. 교수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노력의 결실이야. 그런데 교수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바쁠 텐데 준비는 됐니? 준비요?
콩쿠르 대상 수상자에게는 여러 제안이 들어올 거야. 해외 연주 기회도 있고.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정말요? 벌써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 준비해둬. 그 순간 민우의 시선이 로비 한 구석에 머물렀습니다. 소연이 그곳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소연에게 당당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음악으로 자신을 증명했으니까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랑도 되찾을 차례였습니다. 6챕터 새로운 시련. 민우가 콩쿠르 대상 수상 소식을 알리기 위해 정은하 선생님을 찾아간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정은하가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빈 음악원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유학 기회를 제안했대요. 빈 음악원이요? 민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빈 음악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네. 콩쿠르 연주를 보고 직접 연락했어요. 정말 드문 일이에요. 정말요? 하지만 갑자기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민우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꿈 같은 기회였지만 지금 떠나기에는 많은 것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이번 주 안에요. 다음 학기가 곧 시작되거든요. 이번 주요? 그리고 민우 씨, 이런 기회를 한철민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당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그때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에서 온 급한 메시지였습니다. 민우 씨, 큰일 났어요. 당장 만나요. 민우가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소연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민우 씨에 대해서 조사했어요. 조사요? 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민우 씨의 모든 것을 캐내라고 했어요.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찾은 것 같아요. 뭘 찾았다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 표정을 보니까 오늘 저녁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래요. 소연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빠예요. 전화를 받은 소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네,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은 소연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해요. 그리고 민우 씨도 함께 오라고 하네요. 민우와 소연은 불길한 예감을 안고 한철민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한철민과 박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라. 한철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앉아. 두 사람이 소파에 앉자 한철민이 책상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강민우, 네가 숨기고 있는 게 있지? 무슨 말씀이신지. 내 아버지 말이야.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5년 전에 사기 혐의로 구속됐었지? 그리고 현재 복역 중이고. 소연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왜 말이 안 나와? 네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사기친 돈을 갚느라 그런 거 아니야? 민우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철민의 조사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한철민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네가 현재 3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3억 원? 소연이 놀라며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 씨, 이게 사실이에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준호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이제 알겠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에요. 민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소연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철민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강민우, 내가 제안 하나 하지. 소연이에게서 완전히 손을 떼면 내 빚을 모두 갚아주겠다. 아빠, 그리고 해외 유학비까지 대주지.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철민은 이미 빈 음악원 제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때? 나쁘지 않은 조건이지?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우에게 향했습니다. 민우가 한철민의 제안을 거절하려는 순간 현관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정은아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은아 선생님? 민우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민우로부터 위기 상황을 전해 듣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정은아가 거실 중앙에 섰습니다. 회장님, 민우에 대해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서요? 한철민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우 아버지의 진실에 대해 제가 별도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은아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실제로는 5년 전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 여러 업체들을 속인 진짜 주범이 따로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한철민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민우 아버지는 대형 건설업체의 하청업체 대표들과 함께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 그게 무슨... 진짜 가해자는 투자금을 빼돌린 후 도주한 별개의 인물이었고 민우 아버지는 피해 복구를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추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정은아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사기 혐의까지 받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선량한 피해자였습니다. 소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 오빠, 이게 사실이에요? 박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은아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3억 원 빚은 대부분 어머니 수술비와 아버지 변호사 비용입니다. 자신을 위해 쓴 돈은 거의 없어요. 소연이 민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민우 씨, 왜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서 뭐가 달라져요? 빚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진실은 중요해요. 한철민이 정은아를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인가요? 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한철민이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얼굴 표정이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정은아가 한철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민우를 5개월 동안 가르치면서 본 건데요. 네. 이 아이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연 양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정은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는 이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자질을 충분히 보여줬어요. 앞으로 몇 년 안에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거예요. 정말요? 네. 그리고 제가 보장할게요. 박준호가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박준호 씨, 정은아가 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서 나가는 게 좋겠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한철민이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다. 아빠.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우의 인품과 정은아 선생님의 보증을 인정한다. 민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요? 결혼은 1년 후에 해라. 그때까지 민우가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 1년이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민우는 해외에서 공부해라. 빈음악원 제안을 받아들여.
민우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럼 소연 씨와 기다릴 수 있지? 한철민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네, 기다릴 수 있어요. 소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다. 한철민이 일어났습니다. 박준호는 당장 나가라. 다시는 내 딸에게 접근하지 마라. 박준호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민우. 네, 회장님. 1년 후에 정말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돌아와라. 그럼 내가 직접 결혼식을 치러주겠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소연이 민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1년이라니. 너무 길어요. 괜찮아요. 저를 위해서 기다려줄 거죠? 물론이에요. 정은아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민우가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년 후에 정말 멋진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돌아올게요.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한철민은 두 젊은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로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그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유학 떠나기 전 마지막 날 밤 민우와 소연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정말 1년 동안 못 만나는 거죠? 소연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화상통화도 있고 편지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도 직접 만날 수는 없잖아요. 민우가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1년 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평생 함께 있을 거니까. 약속해요? 약속해요. 두 사람이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1년 후의 재회를 기다리며 민우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련이었지만 이번에는 희망과 함께였습니다. 7챕터 희망의 결실. 1년의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민우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빈 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내린 민우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성숙해진 표정과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민우야. 공항 로비에서 정은아 선생님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한결 건강해 보이는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선생님. 민우가 달려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많이 컸네. 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응, 아들이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힘이 나더라. 정은아가 민우의 어깨를 두들겼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빈에서 보내온 성적표를 봤는데 최우등이더라.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일 콩쿠르에서 1등을 했다며? 자랑스럽다. 민우는 지난 1년을 돌이켜봤습니다. 빈 음악원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도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온 뛰어난 학생들과의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을 다시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했습니다. 소연 아가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매일 내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 네가 독일에서 상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뻐했지. 민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1년 동안 화상통화와 메시지로만 연락했던 소연을 드디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있어. 정은아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가요? 한철민 회장이 콘서트홀을 빌렸어. 내 귀국 기념 독주회를 위해서. 정말요? 회장님께서? 응. 그리고 오늘 저녁 7시에 예정되어 있어. 민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년 전 그토록 반대했던 한철민 회장이 자신을 위해 콘서트를 준비했다는 것이 소연 아가씨도 올까요? 당연하지. 그리고 정은아가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별한 깜짝 선물도 준비되어 있어. 그날 저녁 7시 예술이 전당 콘서트홀. 500석 규모의 홀이 가득 찼습니다. 한철민과 소연을 비롯해 민우의 지인들, 음악계 인사들, 그리고 언론진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던 민우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여러 콘서트에서 연주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했습니다. 소연이 객석에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민우 씨, 준비되셨나요? 스태프가 물었습니다. 네. 민우가 무대로 나서는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에서 소연을 찾았습니다. 1년 전보다 더욱 아름다워져 있었고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민우는 잠시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콩쿠르 대상을 받았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곡은 쇼팽의 발라드 1번입니다. 1년 전 이곳에서 처음 소연 양을 만났을 때 연주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객석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고 완성도 높은 연주였습니다. 빈에서 갈고 닦은 기교와 함께 소연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긴 음악이었습니다. 첫 번째 곡이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곡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소나타 2번입니다. 이 곡은 작곡가가 자신의 부인에게 바친 곡으로 유명한데 민우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의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저 역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치고 싶은 마음으로 연주하겠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곡 역시 완벽했습니다.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민우의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한철민 회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년 전의 민우와 지금의 민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변주곡이었습니다. 정은아 선생님이 젊은 시절 부인을 위해 연주했다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전체 관객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브라보! 라는 함성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가 깊게 인사하려는 순간 무대에 소연이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 장미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연 씨, 민우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1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소연이 장미를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민우 씨께 드릴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요? 소연이 무대 중앙으로 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어주세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소연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강민우 씨는 소연이 민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객석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1년 동안 기다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한철민이 무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연이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민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객석이 순식간에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는 깜짝 놀랐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우가 소연을 꼭 안았습니다. 1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철민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철민입니다. 한철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민우가 우리 사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철민이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두 사람을 축복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정은아 선생님도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민우야, 네가 처음 공원에서 피아노를 칠 때부터 알고 있었어. 너는 특별한 아이라는 걸. 선생님,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길 바란다. 콘서트가 끝난 후 민우와 소연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1년 만에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소연이 민우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때 피아노를 치지 않았다면 소연 씨를 만나지 못했을 텐데. 운명이었나 봐요. 네, 운명이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민우 씨, 앞으로 꿈이 뭐예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요. 그리고 민우가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 씨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요. 저도 같은 꿈이에요. 소연이 민우에게 기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아이에게도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음악이 가득한 집이 되겠네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소연 씨. 아니, 이제는 제 약혼자. 두 사람이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민우는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피아니스트로 성장했습니다. 소연은 음악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환경의 음악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도 한창이었습니다. 한철민은 직접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초대장까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민우야, 결혼식 날짜가 확정됐다. 한철민이 민우를 불러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민우는 이제 한철민을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네가 우리 가족이 되어서 기쁘다. 앞으로 소연이를 잘 부탁한다. 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정은아 선생님도 결혼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민우야, 결혼식에서 축가를 연주해달라고 하더라. 뭘 연주할까?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곡으로 해주세요. 그럼 엘리제를 위하여로 할까? 내가 아내에게 청혼할 때 연주했던 곡이거든. 좋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2년 반의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운전기사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민우. 재벌가 딸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은 소연.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끝없는 노력 앞에서는 어떤 장벽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 결혼식만 남았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결말을 위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8챕터 영원한 행복. 초여름의 한 교회에서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500명의 하객들로 가득 찬 교회는 온통 축복의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소연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 준비를 하는 소연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예쁘세요. 김 여사가 소연의 베일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김 여사. 민우 씨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가씨가 행복할 거예요. 그때 한철민이 신부 대기실에 들어왔습니다. 딸의 모습을 본 한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우리 딸이 정말 예쁘구나. 한철민이 소연에게 다가가 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 어머니가 결혼할 때 했던 목걸이야. 이제 네가 물려받아. 소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민우 씨를 인정해 주셔서.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 보니 민우만큼 너를 사랑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 한철민이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빠가 잘못 생각했었어. 사람은 출신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였구나. 아빠, 앞으로 민우와 행복하게 살아. 그것만이 아빠의 소원이야. 신랑 대기실에서는 민우가 턱시도를 입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에 가득 찬 표정이었지만 약간 긴장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정은아가 민우의 넥타이를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긴장되니? 조금요. 꿈 같아서요.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너와 소연이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현실이지.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그런 말하지 마. 모든 건 네가 해낸 거야. 정우가 민우 곁으로 와서 어깨를 두들겼습니다. 야, 진짜 해냈네. 나도 감동이야. 정우야, 고마워.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친구 사이에 뭘. 그런데 소연 씨 정말 예쁘더라. 부럽다. 요양병원에서 온 민우의 어머니도 휠체어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정말 잘생겼다. 엄마 와주셔서 고마워요.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기쁜 날인데. 기뻐서 우는 거야. 너무 고마워서. 결혼식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교회의 문이 열리고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쪽에는 대성그룹 관계자들과 소연의 친구들이, 다른 쪽에는 민우의 동네 사람들과 피아노 학원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는 정은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행진곡을 연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강민우 씨와 한소연 씨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에 따라 먼저 민우가 입장했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민우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멋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어서 정은아의 연주에 맞춰 한철민의 손을 잡은 소연이 입장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연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민우는 소연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반 동안의 모든 시련을 겪고 마침내 이 순간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소연이 제단 앞에 도착하자 한철민이 소연의 손을 민우의 손에 맡겼습니다. 소연이를 부탁한다. 네, 아버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제단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지금부터 신랑 신부의 서약을 받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에 따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강민우, 당신은 한소연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민우가 확실하고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소연, 당신은 강민우를 남편으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평생 사랑하고 도우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소연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민우가 소연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연도 민우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해도 좋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입맞춤했습니다. 2년 반의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이뤄진 사랑이었습니다. 교회 전체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에요.
하객들의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 연장에서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한철민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철민이 민우와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민우가 우리 사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민우는 진정한 사랑과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연이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한철민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도 이 사랑을 지켜나가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정은아 선생님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민우야, 네가 처음 공원에서 피아노를 칠 때부터 알고 있었어. 너는 특별한 아이라는 걸. 선생님,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했지? 너의 음악이 소연이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 정은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민우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우가 한철민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결국 저희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아 선생님, 선생님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은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우가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아, 저를 믿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소연이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민우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피로연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유럽 여행을 하며 민우가 공부했던 빈 음악원도 함께 구경했습니다. 여기서 1년 동안 공부했구나. 소연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 하지만 너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견딜 수 있었어. 이제는 평생 함께 있을 수 있잖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민우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네기홀, 빈음악당, 베를린 필하모니 등 세계 유명 공연장에서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소연은 하모니 재단이라는 음악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음악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악기도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결혼 1년 후 두 사람 사이에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한음이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음이 아빠처럼 피아노 잘 칠까? 소연이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음이가 원한다면 가르쳐 줄게.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을 거야. 맞아. 음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 5년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피아니스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네기홀에서의 독주회는 매진 사례였고 음반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민우가 5살 된 한음을 무릎에 앉히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한음은 아빠의 연주에 맞춰 작은 손으로 건반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정말? 음이가 정말 배우고 싶어? 네. 아빠처럼 예쁜 음악 만들고 싶어요. 소연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악이 가득한 가정이었습니다. 여보, 저녁 준비됐어요. 알겠어. 음아, 저녁 먹자. 네. 한음이 아빠 품에서 뛰어내려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 3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들한테 아빠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피아니스트라고 자랑했어요. 음이가 자랑스러워해줘서 고마워.
저도 아빠처럼 유명해질 거예요. 한음의 천진난만한 말에 부부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한음을 재운 후 민우와 소연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소연이 민우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날 밤 회장님 집에서 피아노를 치지 않았다면 운명이었어.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생각해? 응.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잖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나를 믿어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당연한 거야. 나도 고마워. 나 같은 사람 사랑해줘서,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야. 두 사람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년 후, 한음은 15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를 닮아 피아노에 재능을 보였지만 다른 것에도 관심이 많은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세계각지에서 연주회를 하고 있었고 소연의 하모니 재단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 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가족 3명이 함께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민우와 소연이 처음 만나 걸었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요? 한음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정말 특별한 이야기야. 소연이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할아버지 집에서 몰래 피아노를 쳤는데 거기서 엄마랑 만났지. 우와, 로맨틱하다. 한음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 어떤 어려움이요? 사람들이 아빠와 엄마는 너무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했어. 하지만 소연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게 극복됐어. 의미도 나중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날 거야. 민우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 엄마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아름다운 노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가족 3명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은 완벽한 행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민우, 재벌가 딸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은 소연,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나 사랑으로 자라고 있는 한음.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계급과 현실의 벽도 진정한 사랑과 끝없는 노력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함께 영원히. 어느 날 밤 혼자 있다고 생각하며 쳤던 피아노 한 곡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운전기사 강민우와 재벌가 딸 한소연의 사랑은 신분의 벽, 가족의 반대, 현실의 장벽을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보여주었습니다. 민우의 음악이 소연의 마음을 움직였고 소연의 믿음이 민우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집에서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음악으로 가득 찬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반드시 이뤄진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